네, 댓글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EV땡땡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어느 나라든 연준도 어떻게든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역시 기업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경제가 버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연준이 기업들이 돈을 갖도록 그걸 이제 장려하는,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뿌린 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가게는 돈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거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뭐 맞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만 미국은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계획이 다 있는 게, 지난번에 3월 달에 의회가 승인한 돈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벌써 바닥이 났는데, 그래서 7월 달에 미국 의회가 이제 휴가 기간 끝나고 나서 7월 중순에 다시 두 번째 부양책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3조 달러를 더 확보해서 더 뿌려서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1월 4일 날 미국이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고 의회도 하원은 다 바뀝니다. 상원은 3분의 1이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원은 전체 의원이 선거를 하고 상원은 3분의 1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선거운동 하느라고 모여가지고 뭐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3조 달러를 갖고 뿌려서 내년 1월 달에 의회와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3조 달러로 버티도록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이고, 공화당도 비슷합니다. 공화당도 다만 그 규모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거는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은 뭐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7월 중순 정도 돼서 의회의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내년 1월 달에 가서 또 안 된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채에 신경 쓰다가 국가의 제일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전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전쟁 시기에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하고 똑같이 봐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이런 식의 정책을 미국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늘어나도 달러 지금은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내년에 가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년에 가면 고민해야 될 부분. 미국이야,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뭐 불가사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 뭐, 그래서 피라미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달러와만큼 불가사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다 모아도 달러와의 불가사의를 설명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종이에다가 도장 찍어서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런 물건을 그 종이랑 바꿉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부족 내부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지고 교환도 하긴 했죠. 근데 역부족하고 거래할 때 조개 껍데기로 뭐 거래한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값어치가 나가는 거니까 다른 부족하고 거래했겠죠. 부족 내부에서는 그냥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뭔가 진짜 값어치가 나가는 거하고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 또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거래할 때는 금을 썼거든요. 동양은 은도 많이 썼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종이를 받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물건을 교환을 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 최초예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럴 때 미국은 안 되면 종이에다가 달러를 찍어서 주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는다, 달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금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이런 경향이 생기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치고도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해요. 달러와의 그런 패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기업들이나 진짜 자산가들은 여전히 현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당한 기업, M&A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겠네, 이게 뭐 현금이 모자라서 나중에 싼 값에 팔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 라고 해서 현금을 모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찍었지만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채를 치고되면 달러화는 유지하고 있다고 치고, 그래도 미국 정부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부채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건데 세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나라 벌써 증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니 증세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당연히 그러겠죠. 미국도. 그래서 이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의회가 정부가 합의해서 1차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달에 2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가서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좀 갖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우리가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라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의 이 호흡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에 달라붙느냐면 이 목이나 코, 우리 점막에 달라붙잖아요. 지금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점막이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환절기가 되면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습기가 떨어지면서 우리 점막이 갈라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목이 아프고 막 그런 건데, 그럼 감기에 쉽게 걸리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 바이러스 들어온 게 이 점막 갈라진 틈에서 이제 증식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절기에 독감 시즌이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아주 열심히 확진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 나와요. 하지만 중증 환자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와도 얘가 있긴 한데 바이러스가 잘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환절기가 되면 10월 달이 되면 다시 이게 우리가 좀 도시 봉쇄 이런 걸 해야 될 만큼 그걸 우리가 2차 대유행 그럴 가능성이 꽤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도 가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은 안 그렇겠습니까? 내년 2월 달이 또 환절기거든요. 그때까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이게 독감 수준으로 많이 약화가 됐다가 아니면, 그때까지 백신이나 확실한 치료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1월 달에 가서 미국은 또 3차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여름쯤 되면 이렇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그 11월 미국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공화당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하원과 상원 대통령 모두 다 공화당이었거든요. 하원과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미국은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하원, 상원, 대통령 3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3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소득세 인하를 했어요.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안 주고 부자들한테 혜택을 준다.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이 하원, 상원, 대통령이 전부 다 민주당은 아무도 안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원은 지금 그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이번 11월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대통령,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뭐 이 선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가을 돼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지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그럼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 세 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이 지난 2017년에 소득세 인하를 다시 되돌립니다. 이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선거로 민주당이 권력을 삼권이 아니죠. 상원, 하원, 대통령을 장악하면 민주당이 소득세, 법인세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악재, 굉장히 심각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S&P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EPS, 주당 순이익, 이 500개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 총수가 있겠죠? 요 한 주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보면 이 한 주의 가격이 S&P 500의 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3,100 정도 하거든요. 이 3,100이 이 S&P 500 주가 지수의 한 주의 가격입니다. 한 주의 가격. 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이 얼마냐면 지금 작년에 150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50달러인데 주까지 한 주의 가격이 3,000달러가 넘으니 PER이 20배 좀 넘습니다. 지금 20배 좀 넘는데 이게 원래 2010년에 12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2017년, 18년에 이게 올라가더니 150달러가 돼서 지금도 150달러를 하다가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아마 올해는 120달러까지 다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2017년, 18년에 120달러가 150달러로 늘어난 게 이게 전부 다 법인세 인하 때문이에요. 요즘 기업들 돈 못 봅니다. 언택트 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번 돈 전부 다 소비자들 또 쓰잖아요. 쿠팡 돈 못 벌잖아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돈 많이 못 법니다. 근데 시장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이익을 안 잡고 이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아닌지 그럼 전통 기업들이 올드한 기업들이 돈 벌겠습니까? 올드한 기업들도 돈 못 벌어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기업들도 돈 못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세율을 확 낮춰주니까 기업이 번 돈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 주당 순이익이 120달러가 150달러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0달러의 기준으로 20배 계산하니까 3,000, S&P 500 주가지수 3,000이 나오는데 지금 뭐 120으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이게 다시 돌아갈 거야. 150으로 생각을 하고 3,000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올해 말 예상되는 120달러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상당히 비싼 상황이 나죠. 그 27배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다시 120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율을 다시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 PER을 20배 적용하면 150에서야 3,000이 나오겠죠. 근데 PER을 20배 적용할 때 EPS가 주당 수익이 120달러가 되면 2,40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한 20%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선거에서 사실 뭐 공화당이 대통령 자리를 잃는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만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원,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민주당이 된다, 이건 주식시장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공화당이 자기들의 당론으로,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안심을 할 건데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미국의 정부 부채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11월 4일 미국 선거가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2017년에 공화당이 하원, 상원, 대통령, 백악관을 장악하고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그것 때문에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이것에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